노란 봉투법 논란 가열입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의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실까요? 네, 실제로 노란봉투법 이러면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못하게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일단 통과한 법률안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정의당 측에서는 아예 상한액을 정해서 손해배상액의 그 최대치를 법률에 넣자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확하게 불법이 아닌 파업이 굉장히 협소하게 돼 있습니다. 이 노동관계와 관련된 노동조합법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직접 고용된 당사자들, 근로자들만 이 파업을 하는 것이 뭔가 교섭권을 가진 단체로 규정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파업이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노동 현장에서는 발생하느냐. 네. 어떤 파견 노동자들, 하청 노동자들. 요즘은 이 노동 유연화 때문에 직접 고용되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우해양조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하청 노동자들이 한 파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하청 노동자들은 교섭권 자체가 관련 규정에 의하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불법 파업인 거예요. 그래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의 이 범위를 조금 늘리자라는 게 노동 그 노란봉투법의 큰 축으로 이번에 관련 소위에서도 통과를 한 그런 내용이고요. 예. 또 하나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이게 불법 파업으로 규정이 되잖아요. 네. 그럼 법률적으로는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개념이지만 어떤 의미냐면 네. 파업으로 인해서 한 100억 손해가 났다라고 하면 100억 원을 파업에 가담한 전체 노동자들에게 이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실제로 사측에서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왔느냐.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고 말씀드린 그 구조에는 이 100명의 이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 명한테 이 100억을 다 청구하고 이 100억을 받은 사람은 나머지 10억씩 구상을 하는 후발적인 관계가 남을 뿐이지 소송은 내가 선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측에서는 약간 본보기식으로 이 노조를 이끈 사람들, 주도자들 몇 명에게 이 전체에 대한 불법행위 청구 소송을 해왔던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네. 뭔가 책임의 범위를 세분화해가지고 누가 이 불법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선별해서 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련 소위원회를 통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반면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을 부정하는 민주노총의 청부 입법이다 하면서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일단 보수층에서는 파업의 범위가 늘어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 측의 입장을 많이 대변을 하다 보니까요. 네네.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관련된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선별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좀 손해배상을 각각 개인하게 하는 금액은 상당히 내려가게 되는 부분이 또 있기도 하고요. 또 지금은 파업과 관련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 함은 노동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 상태라고 규정돼 있어요. 네. 이게 일단 바뀐 법에 따르면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 상태가 근로 조건에 관한 분쟁 상태로 바뀌었는데 사실 거의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법문에 한 단어가 들어가고 빠지고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데 그렇죠.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 상태에 대해서만 파업을 할 수 있게 했을 때는 임금이나 뭐 근로 시간이나 내 근로 조건에 한정해가지고 파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정치 파업은 불법이에요. 어떤 특정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하거나 아니면 좀 좁혀서 대량 해고 등에 대해서도 파업을 하는 것은 네. 그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 근로 조건에 관한 분쟁 상태로 이 결정이라는 말이 빠지게 되면 조금 넓어지는 거예요. 근로 조건이라는 범위가 조금 넓어져서 대량 해고, 대량 실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불법 파업이 아니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액은 개별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좀 낮아지고 손해배상을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건 불법 파업이 이미 전제돼야 되는데 불법 파업 자체가 좀 기존보다는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측 그리고 일부 기업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경영계와 노동계 이렇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이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뭐 당연한 예, 얘기죠. 완전히 치닫는데요. 지금 입장대로 이거는 민노총의 청부 입법 아니냐. 청부라는 거는 완전히 그냥 위임받아가지고 그대로 관철을 시켰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불만이 사측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를테면 최근에도 대우조선해양에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하고 네. 단식 투쟁을 굉장히 오랜 시간 했었습니다. 그거는 불법 파업이었는데요. 그 네. 이유는 사실 하청 노동자였기 때문인 부분이 아. 있어요. 내 근로 조건과 관련해서라도 직접 대우조선해양과는 교섭권을 갖고 있지 않은 않기 거예요. 때문에 예. 불법이다. 예, 하청은 왜냐하면 중간에 한 업체를 끼고 직접 하청 근로자들을 고용한 거는 하청 업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사측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도 아니고 우리한테 법적으로 교섭권도 없는데 당신들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와 이야기를 해라. 우리는 모른다. 그런데 어떤 또 문제가 있었냐면 실제로 그러면 그 현장에서 근로를 할 때 노동을 제공할 때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 질이 상당히 많이 다르냐, 제공하는 게 다르냐,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서 지시를 감독을 누구로부터 받느냐? 하청업체 사람들은 인력 관리를 하는 개념이고 직접 현장에서 또 감독을 하는 건 이 원청업체, 이 대기업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항상 좀 문제가 많았고 최근에 이거는 어쨌든 현재 법에 따르면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은 소위는 통과했지만 본회의 통과는 아직 못했기 때문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불법 파업인 겁니다. 아.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하청업체 근로자도 교섭권을 가지니까 합법 파업이 되는데 그래서 이 5명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서 청구된 손해배상 금액이 네. 470억이에요. 5명을 상대로. 예, 그래서 이건 사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예, 금액은 아니고요. 그렇죠. 사실 산정했을 때 근거는 있습니다. 이 건조물 같은 게 해외에 수주를 하는 거잖아요.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하루라도 지체가 되면 너무나 큰 지체 상금을 손해니까. 물어야 예. 돼요. 그래서 그걸 근로자한테 완전히 전가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노동계는 이게 과연 맞느냐. 사실 노동조합 활동, 어떤 파업 활동을 원천 못하게 하는 그런 이 상황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게 노동계 입장이고 사측은 그렇다면 지금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데 파업 범위는 늘고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전가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볼멘 소리,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뭐 원래도 그렇지만 입장차가 또 이번 케이스는 너무나 맞습니다. 극명해가지고 예. 보니까 좀 합의가 쉬울 것 같진 예. 않아 보이는데 먼저 노동계 입장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노동계에서는요. 일단 해외 입법 사례를 많이 이야기해요. 일단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다. 노동계만 이렇게 두둔하는 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외 입법 예들을 찾아보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노동계 입장도 그런데요. 실제로 유럽 같은 국가는 어떤 노동운동이 굉장히 선진화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렇게 민사 영역으로 잘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이런 노동자들에게 근로자들에게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문화가 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체 교섭권과 관련해서도요. 우리나라가 비교적 그걸 굉장히 좁게 규정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청업체 근로자들, 파견업체 근로자들은 아예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직접 근로 조건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도 못하게 돼 있는 게 현재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진전된 법안을 내야 된다. 오히려 노동계에서는요. 아니 손해배상액도 상한을 딱 둬야 되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노동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번 법안은 반쪽짜리에 그쳤다. 오히려 또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중소기업계도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사실 대기업보다 더 타격을 입는 건 중소기업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런 하청 파견 근로의 형태를 가져가는 건 대기업, 중소기업 다 마찬가지인데 대기업은 또 직접 노조가 상당히 또 세기도 하고요. 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교섭해온 역사나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는데 중소업체들은 고스란히 부담으로 와야 된다는 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럴 만약에 수밖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우리에게 직접 교섭권을 요구하면서 무슨 임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근로조건을 좀 변경해달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기업에 너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오히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이 그 체감하는 부담의 정도는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지해야 된다는 입장이 대단히 강하게 기류가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측
측에서도 이 부분이 본회의를 설사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최종적으로 공포가 되는데 이 어쨌든 반대권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넘어오면 좀 더 강화된 요건으로 재가결을 지켜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워낙에 양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또 본인들의 지향점을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그런 법안이다 보니까 네. 아마 소위는 간신히 또 민주당과 정의당의 어떤 협의로 통과는 됐지만 네. 앞으로의 통과는 장담하기만은 좀 어렵다. 가시밭길이 좀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이 아, 빽빽하잖아요. 많죠. 예, 논의는 많이 했지만요. 예, 참 뭐 양쪽 다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공회법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가 지난 15일에 진행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노사위다 뭐 해서 굉장히 노동계 그리고 정부 네. 그리고 이 사측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있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노동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이 14%밖에 안 된다. 굉장히 좀 낮다. 네. 그러니까 뭐 해외 선진 국가와는 비교가 안 되고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어떤 권리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그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사측과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노조율이 낮으면 14%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86%의 근로자들은 대변할 수 있는 노조도 없는데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을 펴고 있기도 하고요. 항상 이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서로 이제 양보만을 요청하고 강제하고 이 협의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노란봉투법은 논의가 된 지는 꽤 되기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파업은 불법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고 불법 파업으로 이 규정이 된 이후에는 항상 불법 파업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라 왔었거든요. 그럼 이 구조 자체가 건강한 노조 활동을 제재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어느 선에서 반드시 협의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재논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경제부총리라고 하면 주무부처 장관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고용노동부도 있지만 사실 더 이 뭐랄까요 부총리급이기 때문에 이 말이 엄중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이게 위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같은 노동자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노조가 조직돼 있는 층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차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손해배상이란 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입은 손해 그대로를 배상하도록 하는 게 맞고 아까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는 것도 다른 소송 구조. 그러니까 교통사고 이런 게 이 불법행위로 의율되면 부진정 연대 책임 구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그 피해자들과 이런 어떤 불법 파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측의 형평 관계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에서 좀 더 수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련 소위를 통과시킬 때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를 논의해서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논의를 한 이후에 이것을 바로바로 넘겨버렸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과 이 정의당 측에서는 논의를 하고자 해도 논의 자체에 이제 하질 않겠다고 하고 진전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로선 다른 선택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맞서고 있어서 국회에서도 다시 또 한번 격돌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자, 노란봉투법에 대해 당정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이게 또 노란봉투법이요. 원래는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 노란봉투법은 이제 환노위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면은 그 다음 수순이 법사위, 그리고 법사위에서 한번 스크린을 거치고 검토, 심사 등을 하면은 이제 본회의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게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 그러니까 환노위 위원장이 결단을 해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바로 본회의에 직접적으로 회부를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수기가 안 됐다, 협의가 안 됐다, 논의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데 바로 본회의로 넘겨버리니까 예. 더 갈등이 격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양곡관리법이라는 것도 상당히 격돌이 되고 있는 쟁점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 안건으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대표 법안으로 좀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쌀이 너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인구는 줄고 쌀 소비도 줄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부에서 수급 조절을 하기 위해서 양곡을 매수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선뜻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예. 이게 약간 시장 논리에 반하는 부분도 있고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거의 당론으로까지 채택하는 수준으로 논의를 해서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양곡관리법도 또 법사위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바로 넘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회가 과연 협의가 되는 거냐. 예. 아무리 좀 이 민주당이 다수석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입장과는 너무 반영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여러 쟁점 현안 법률들을 두고 양당이 또 입장차를 전혀 좁히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국민들이 입장에서는 잘 좀 네. 합의 좀 해서 빨리빨리 통과시키고 좋은 네. 것들은 우리 국민에게도 좀 좋은 혜택을 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팽팽하기 때문에 참 모든 법안이 모든 안건이 참 쉽게 통과되지는 않는 네. 것 같아요. 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체 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단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단계까지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각 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요. 환노위를 통과를 했잖아요. 근데 네. 환노위는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에요. 음. 그런데 법사위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제동을 걸어버린 겁니다. 음. 우리 법사위에서 이거 심사할 거야. 아. 직접적으로 본회의로 못 가게 할 거야. 네. 그리고 우리 의견도 한번 반영이 돼야 돼라고 좀 다투고 있는 와중이라서 이 법안이 좀 진전이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의힘 측으로서는 아니 우리가 공개 토론도 제안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논의를 해보자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사천리로 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우리가 하루 이틀 논의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할 의지가 있다라면 지금까지 왔겠느냐. 뭐 이러면서 네. 격돌을 해서 지금 법사위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 아마 들고 있기만 할 것 같아요. 아. 적극적으로 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어쨌든 주도권을 잡고 이 법안을 논의하진 않을 겁니다. 워낙에 반대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선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되면 바로 본회의로 넘겨버릴 거다. 예. 이러면서 또 다툼이 격화되고 있어서 아. 이게 또 노동계로서는 너무 급한 현안이라고 하고 그렇죠. 사측에서는 통과되는 즉시 너무나 큰 경제적 부담이 올 그렇죠. 거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법안이라서 네. 이게 과연 소위는 통과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상당히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평론가님, 변호사님 네. 뭐 아무도 좀 뭐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간호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간호법 폭풍의 여파가 최근 가동된 의정협의체까지 미치고 있다. 이 무슨 얘기인가요? 이 간호법이란 법은 지금 없습니다. 음, 의료법, 의사법은 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데 이 간호법이란 게 제정이 되면 아무래도 권리 의무 관계가 규정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라는 직역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예. 그리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을 다 규율하는 건데 어디가 엄청나게 반대하냐면 의사협회에서 아이고.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요. 예,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직역을 침탈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단히 오랫동안 굉장히 강한 기류로 반대해 왔어요. 예. 근데 간호법도 지금 제정하는 게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모든 정부와의 협의를 위한 단위에서 다 빠지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단체 파업까지 하겠다 이 정도 기류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네. 아마 제정이 또 가시화되면 더 강경한 기류로 흐를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부분이 뭐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들 간에 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부분이 또 있고 거기서도 예, 의사와 또 간호사들 간에 이 분쟁이 좀 좀 격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사협회에서는 지금 정부랑 협의하는 내용 중에 가장 현안이 의대 정원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성악과 같은 경우에도 아예 지원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의대 정원을 어떻게 할지 그 수급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안을 모색할지 당연히 그 직역의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정부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 자체도 이제는 좀 진전을 보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 간호사협회에서는 당연히 빨리 속도를 내주기를 주문하고 있고 의사협회는 제동을 거는 또 이런 현안의 법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분들이고 그렇죠. 정말 두 분 간호사든 의사든 너무 고마운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간호법 이제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죠. 간호법이 없다는 거에 또 놀라실 저도 수도 있을 것 몰랐었습니다.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아,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이제 여야가 여러 가지 입법 때문에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날 질문을 드리지만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국회가 그나마 이제 법률안 심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다루는 것도 좀 드문 일인 것 같아요. 워낙에 여야가 여러 가지 정치 현안으로 뭐 대립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다,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당성이 있다 없다, 검찰이 뭐 정치적 수사라고 있다 아니다, 이건 통상적인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다. 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좀처럼 속도를 못 내는 것 같고, 속도를 내더라도 또 한 정당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또 발목이 잡히기도 하고 또 속전속결로 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닌 상황인 게 맞기도 해서 참 어렵다. 네. 이게 과연 풀릴 때가 언제 풀릴 것인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이 국회의 스케줄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야 뭐 아쉬울 게 없는 일반 시민으로서 정말 그 정쟁하지 마시고 초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네. 할 때 이렇게 투표할 때 맨날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뛰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다 배제하고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좀 좋은 결과 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부탁이 듭니다.